오늘도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딸 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밥은 잘 드세요? 응, 잘 먹어. 너도 몸 챙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텅 빈 식탁을 봤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우유, 계란.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시계만 째깍거렸습니다. 오전 10시. 하루가 길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 가족들이 모여 밥 먹는 장면. 시끄럽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뭘 봐도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은혜는 지금쯤 출근했겠죠.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 깨우고 아침 차리고 치우고 바쁜 딸을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습니다. 밥만 먹고 남겼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남편이 떠난 지 5년. 처음엔 울었습니다. 그러다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자고, 혼자 먹고, 혼자 사는 것에. 하지만 익숙하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오후 3시, 복도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 소리, 웃고 떠드는 소리.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집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저녁, 또 혼자, 편의점 김밥, TV를 보며 먹었습니다. 밤 9시, 은혜에게서 문자. 엄마 주무세요. 사랑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엄마도 사랑해.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뭘 하지? 모레는?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엄마, 깜짝 소식 있어요. 저 승진했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정말? 우리 은혜가? 네. 이번 주말에 온 가족이 외식해요. 엄마도 오세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끼리 가. 엄마, 왜요? 같이 축하해야죠. 엄마는 집에 있을게. 너희 편하게 즐겨. 엄마. 은혜의 목소리가 풀이 죽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사실은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구부정한 어깨. 나이 들었구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날은 사실 하나도 괜찮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하지만 날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었습니다. 한 계단 오르고 쉬고
또 오르고 3층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걷는데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하지만 혼자 가기 싫었습니다. 은혜한테 말할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걱정시키지 말자. 며칠을 참았습니다.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정형외과 대기실. 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옆 할머니는 딸과 함께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딸이 물었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김명자 환자분,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 아파서요.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결과를 들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좀 있으시네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물리치료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보호자분은 혼자 왔어요. 아, 그러세요?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혼자라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걸 은혜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은혜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밝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한데.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병원 가보셨어요? 응, 갔다 왔어. 약 먹으니까 나아지더라. 거짓말이었습니다. 감기가 아니라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다. 엄마,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바빠서. 괜찮아. 엄마 혼자 잘 있어. 죄송해요, 엄마. 뭘 죄송해. 열심히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혼자였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혼자 치료실에서 다른 환자들을 봤습니다. 대부분 보호자와 함께였습니다. 손을 잡고 대화하고 웃고 나는 침대에 혼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나도 누군가와 함께 왔으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무릎은 조금 나아졌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은혜를 닮은 사람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마트 구석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 보고 싶다는 게 이렇게 죄가 되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혜의 번호.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바쁠 거야. 괜히 방해하지 말자. 그날 밤 혼자 저녁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먹기 싫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다른 집들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아픈 건 참을 수 있었지만 혼자라는 사실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은혜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 우리 집에서 같이 보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왜 맨날 그러세요? 너희 시댁도 가야 하잖아. 엄마까지 챙기면 힘들어. 엄마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혜야, 엄마는 혼자 있는 게 익숙해. 걱정 마. 알겠어요. 그럼 명절 잘 보내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잘한 거겠지. 추석 당일 혼자 송편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접시에 조금만, 혼자 먹을 만큼만. 예전엔 커다란 쟁반 가득 만들었습니다. 은혜가 어렸을 때,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지금은 혼자입니다. 송편을 먹으며 TV를 봤습니다. 명절 특집, 가족들이 모여 윷놀이하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TV를 껐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벽시계만 째깍거렸습니다. 은혜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시댁에서 음식 준비하고 아이들 챙기고 오후에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작은 상에 과일 몇 개, 나물 몇 가지 남편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명절인데 혼자 있어서 미안해. 은혜는 바빠서 못 왔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혼자 일어나는데 무릎이 아팠습니다.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저녁, 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보내고 계세요? 응, 잘 보내고 있어.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그래. 엄마도. 엄마, 혼자 계셔서 쓸쓸하시죠? 아니야. 괜찮아. 걱정 마. 죄송해요,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는 괜찮아. 내일 통화하자.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왜 이렇게 외로운 거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른 집들은 하나둘 불이 꺼졌습니다. 나는 혼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년엔 갈까? 하지만 또 거절할 것 같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현관문을 열자 은혜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음식을 담은 그릇들. 은혜야, 왜? 어제 통화하고 마음이 안 좋아서 새벽에 음식 싸왔어요. 바쁜데. 은혜가 나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어제 혼자 계셨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났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은혜도 울었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데웠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드세요. 응.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왜 맨날 괜찮다고만 하세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너 걱정시키기 싫어서. 엄마가 혼자 외로워하시는 게 더 걱정돼요. 미안해. 미안하지 마세요. 엄마가 외롭다고 말씀하시는 게 더 좋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은혜는 오후까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부터 주말에 한 번씩 올게요. 바쁜데 괜찮겠어? 엄마, 이제 그 말 하지 마세요. 알았어. 고마워, 은혜야. 은혜가 돌아간 후 집은 다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습니다.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나는 스스로를 가장 마지막에 두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약속대로 주말마다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은혜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무릎은 어때요? 어떻게 알았어? 엄마 걸음걸이 보면 알죠. 병원 다녀오셨어요? 말했습니다. 응, 관절염이래. 물리치료 받고 있어.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 걱정할까 봐. 엄마, 은혜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같이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날부터 은혜는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은혜는 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파요? 조금. 제가 손 잡아드릴게요. 따뜻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거 어때요? 뭐, 갑자기 가까우면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매일 들를 수 있고요. 그래도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30년을 산 집,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집, 떠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 가까이 있고 싶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은혜야, 엄마 이사하기로 했어. 정말요? 엄마. 은혜가 기뻐했습니다. 2달 후 이사를 했습니다. 은혜네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작은 오피스텔. 은혜가 도와주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가구를 배치하고 커튼을 달았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낯설었지만 기대되었습니다. 다음 날 은혜가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엄마, 출근 전에 들렀어요. 아침 드셨어요? 아직? 그럼 같이 먹어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간단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 은혜가 또 왔습니다. 엄마, 저녁 뭐 드실 거예요?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은혜가 찌개를 끓이고 나는 반찬을 꺼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일, 아이들 학교, 동네 이야기. 엄마, 내일 산책 갈래요? 그래, 좋지. 다음 날 은혜와 함께 동네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내 속도에 맞춰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다행이다. 나는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실은 많이 외로웠어. 알아요, 엄마. 내가 보고 싶었는데 차마 말을 못했어. 엄마, 은혜가 나를 안았습니다.
이제는 말씀해 주세요. 그럴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솔직해졌습니다. 외로운 날엔 오늘 좀 심심하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혜는 항상 달려왔습니다. 어느 날 은혜가 물었습니다. 엄마, 예전에는 왜 그렇게 참으셨어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엄마가 짐이 아니에요. 엄마는 제 엄마예요. 고마워.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는 거의 매일 들렀습니다. 주말에는 손주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집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밤 혼자 남았을 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내일 은혜가 또 올 거야. 그 생각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 믿었지만 사실은 말해야만 전해지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올해 설날은 달랐습니다. 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는 우리 집에서 명절 보내요. 정말 괜찮겠어? 당연하죠. 엄마가 계셔야 명절이죠. 설날 아침 은혜네 집으로 갔습니다. 부엌에서 은혜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엄마는 편히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하지만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도와야지. 그럼 이 나물 좀 묻혀 주실래요?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딸과 나란히 예전처럼 엄마 간 이렇게 하면 돼요? 조금만 더. 역시 엄마가 최고예요. 음식을 다 차리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사위, 손주들, 그리고 나. 자, 다들 세배 드려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손주들이 내게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너희도 건강하고 공부 잘해라. 세뱃돈을 주었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떡국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떡국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엄마, 올해는 같이 있으니까 좋죠? 은혜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좋다. 작년과 비교했습니다. 작년엔 혼자였습니다. 혼자 떡국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식사 후 다 같이 윷놀이를 했습니다. 할머니 팀. 손주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 우리 팀 해보자. 윷을 던졌습니다. 도. 손주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저녁, 은혜와 단둘이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오늘 즐거우셨어요? 응,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했어. 다행이다. 작년에 혼자 계셨을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미안해. 그때 오라는 거 거절해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는 같이 있잖아요. 그래. 고마워,
은혜야. 은혜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 엄마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외로우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외로웠어. 특히 밤에.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엄마는 괜찮은 사람이고 싶었어. 엄마. 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아. 괜찮은 척 하는 게 오히려 너를 더 걱정하게 만든다는 거. 맞아요.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데 혼자 참으시는 게 더 걱정이에요. 이제는 안 그럴게. 약속? 고마워요, 엄마. 며칠 후 은혜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여행 갈까요? 둘이서. 여행? 네. 1박 2일 정도로. 엄마랑 단둘이 여행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그래도 되겠어? 애들은 남편이 봐줄 거예요. 가요, 엄마. 강릉으로 갔습니다.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천천히 내 속도에 맞춰. 엄마, 바다 예쁘죠? 응. 오랜만에 보니까 더 좋네. 엄마, 여기서 사진 찍어요. 은혜가 내 어깨에 기대 셀카를 찍었습니다. 엄마, 웃으세요. 치즈.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행복해서. 엄마. 은혜가 나를 안았습니다. 은혜야, 고마워. 이렇게 시간 내줘서. 엄마,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숙소에서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그럼. 다 기억하지. 엄마가 항상 저 손 꼭 잡아주셨잖아요. 그게 참 좋았어요. 그랬구나. 이제는 제가 엄마 손 잡아드릴게요. 은혜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기대도 돼요. 저한테. 고마워. 그날 밤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괜찮다고만 하지 않습니다. 외로울 땐 오늘 심심하다고 말하고, 아플 땐 여기가 아프다고 말합니다. 은혜는 항상 달려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옛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명자야, 오랜만이다. 어머, 영희야.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너 요즘 표정이 좋아졌다. 무슨 일 있어? 응. 딸이 가까이 이사 왔거든. 그래. 좋겠다. 너는 어때? 나 혼자 살아. 애들은 바쁘다고 잘 안 와. 외롭지 않아? 외롭지. 근데 뭐 어쩌겠어. 바쁜데 붙잡을 수도 없고. 나는 말했습니다. 영희야, 말해봐. 외롭다고, 보고 싶다고. 괜히 부담 주기 싫어서. 그게 오히려 더 걱정시키는 거야. 나도 그랬거든. 정말? 응. 솔직하게 말하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용기 내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혜야,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곧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제가 갈게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녁 은혜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밝으세요. 옛날 친구 만났거든. 그래요? 좋으셨겠다. 응. 그리고 생각했어. 뭐려? 내가 참 행복하다고. 은혜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엄마.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행복해요. 은혜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딸아.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행복하다. 딸이 가까이 있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 그걸 이제야 알았다. 딸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마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엄마는 내가 필요해. 내가 보고 싶어. 내가 사랑스러워. 그 말을 하는 게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그게 진심이니까. 앞으로도 나는 솔직하게 살 것이다. 딸과 함께. 오늘도 괜찮다.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행복하다. 딸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엄마의 마음. 그것은 사랑이었고 배려였고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솔직함이 딸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든다는 것을, 외로우면 외롭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딸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은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엄마가 오늘은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 엄마가 사실은 좀 외로웠어. 엄마는 내가 보고 싶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딸은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러니 가끔은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엄마도 사람이니까요.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엄마도 위로받아도 되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도 엄마한테 이런 적 있어요. 이 영상 보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